반갑습니다. 수학은 미래다 옥성국 선생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성고 2023학년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문항에 대해서 해설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문항 보시죠.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2 플러스 알파, 2 플러스 베타, 2 플러스 감마의 값을 구하라. 전형적인 근계수를 이용한 계산 문제고요. 일단 항을 전개해 보겠습니다. 2의 세제곱 2의 제곱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2 곱하기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플러스 알파 베타 감마가 되겠죠. 따라서 8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5 4, 5, 20이 나오고요. 얘는 8이 나오죠. 그럼 28, 16이겠네요. 그리고 세 근의 곱은 6이니까 더하기 6이 나와서 정답은 28 플러스 22니까 답은 50.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큰 어려움 없으시죠? 네. 1번 풀이했고요. 다음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4점이 있고 직선이 두 선분 A, B, CD에 만난다. 이때 기울기, 즉 x에 붙는 개수가 m이기 때문에 기울기의 범위를 구하는 문항입니다. 일단 좌표 평면에다가 제가 A, B, CD 4점을 표시하겠습니다. 일단 D점 이쯤 되고요. C점은 이쯤 되겠네요. 그리고 B점은 이쯤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점은 아래쪽에 있습니다. 선분 AB를 연결하고요. 선분 CD를 연결하겠습니다. 이 C점이 3,2고 D점이 5,0이니까 선분 CD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고요. 그리고 A점이 0, 마이너스 3이고 B점이 마이너스 3,1이어서 얘네들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오죠. 평행선은 아닙니다. 자, 이 직선은 제가 m으로 정리해주면 x-1에 플러스 1이니까 m의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1,1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그죠? 그럼 1,1이라는 점은 주어진 좌표 평면상에서 이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방금 색칠한 부분을 꼭 지나가야 되는 직선이고요. 그럼 이 점을 지나는 직선 가운데 기울기의 최대 최소니까 이 점과 C점을 지날 때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제가 앞점에 1,2라 그랬죠. 그럼 1,1과 3,2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니까 2분의 1이 나오고요. 이 점과 A점을 지나는 기울기를 구해보면 1,1과 0, 마이너스 3이므로 기울기는 4가 나옵니다. 따라서 1,1을 지나는 직선이 A점을 지난다 가정을 하면 선분 AB하고 만나겠지만 선분 CD하고 만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분명히 두 선분과 만나야 되므로 C점을 지나는 순간의 기울기가 최대값을 의미하고요. 따라서 기울기의 최대값은 2분의 1이 나옵니다. 두 번째, 기울기의 최소값은 B점을 지나는 순간의 기울기가 0이 나오고요. D점을 지날 때는 기울기가 1,1하고 5,0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오겠죠. 따라서 D점을 지나는 순간에는 B점을 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울기의 최소값은 0이 나옵니다. 따라서 두 최대와 최소를 더하게 되면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되셨죠? 2번이었습니다. 다음 3번으로 가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3 이상 플러스 3 이하의 범위에서 마이너스 8x 더하기 a보다 x제곱이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4x b보다는 x제곱이 작거나 같다가 성립할 때 b 빼기 a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건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이 가능하고요. 일단은 제가 X제곱 그려볼게요. 여기가 9가 나오죠. 그리고 오른쪽 점이 3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3입니다. 자, 마이너스 8x 더하기 a라는 직선은 x제곱보다는 항상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근데 b 빼기 a가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요 a는 최대가 돼야 되고요. 앞에 나와 있는 b는 최소가 돼야겠죠. 그래서 직선이 물론 이렇게 지나가도 됩니다. 하지만 이때보다는 y절편인 a 값이 크려면 최대한 곡선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접할 때가 최대가 아닐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제한 범위가 나와 있으므로 많이 접하는데 이거 마이너스 3 왼쪽은 점선을 제가 표시할게요. 그 접선이 마이너스 8x 더하기 a가 마이너스 3보다 왼쪽에서 접한다면 실제로 이 경우는 범위에 포함되지가 않겠죠, 그죠? 저 점을 지날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요 직선과 곡선이 접하는 순간에 제가 a 값을 구해서 접점의 x 좌표를 구해 보겠습니다. 자, 연립했고요. 판별식 쓸게요.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6이 나오죠. 따라서 x제곱 플러스 8x 더하기 16이니까 접점의 x 좌표가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4라는 점 자체가 마이너스 3보다는 더 왼쪽에 있으므로, 따라서 주어진 범위에서 a의 최대값은 될 수가 없고, 따라서 a의 최대값은 여기 나와 있는 마이너스 3,9 보시죠. 이 점을 지나는 순간, 즉 직선이 요렇게 지나갈 때가 최대가 될 겁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3,9라는 점을 마이너스 8x 더하기 a에 대입하게 된다면 9는 24 플러스 a니까 a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15가 나옵니다. 됐죠? 두 번째, 마이너스 4x 더하기 b는 반대로 곡선보단 위에 있어야 되니까 이건 좀 쉬워 보여요. 요 점 지날 때가 최대가 될 겁니다. 최소가 될 겁니다. 따라서 3,9라는 점을 지나면 되니까 9는 마이너스 12 플러스 b가 나와서 b의 최소값은 21이 나오겠죠. 그러므로 b 빼기 a의 최소값은 36이 나오겠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접점의 위치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냥 접할 때 구해서 a가 마이너스 16이라고 계산하시면 안됩니다. 함정에 넘어가지 마시고 꼼꼼하게 좀 풀어주십시오. 또 4번 문항 가겠습니다. 2차 부등식 0보다 작은 애가 마이너스 6 미만 또는 k 초과라고 되어 있으니까 주어진 2차 부등식은 2차 함수를 표현했을 때 위로 볼록한 함수일 것 같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6이고 여기가 k가 나오겠죠. 따라서 함수 fx를 2차 개수를 t라고 두시고요. t는 음수입니다. 그리고 x 더하기 6 x 빼기 k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f3x-5는 t에다가 3x 더하기 1 3x-5-k가 될 거고, 0보다 큰 범위는 역시 이 함수도 위로 볼록하죠. 따라서 요 사이가 될 거니까 x가 마이너스 3분의 1 초가 3분의 5 플러스 k가 되고요. 이 숫자가 2가 돼야 되므로 k는 1이 나옵니다. 또한 이 숫자는 a가 되겠죠. 따라서 a 플러스 k를 하게 되면 3분의 2가 되고요. 3분의 2에다가 6을 곱하게 되면 4. 정답은 4번입니다. 되셨나요? 다음 5번 문항 풀이하겠습니다. 가우스 함수에 관한 부등식 문제고요. 근데 풀기 전에 우리가 가우스 x에 대해서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를 말하죠. 근데 만약 이 가우스 기호 안에 어떤 정수 n이 더하거나 빼는 식이 붙어있다고 가정을 하면 실제 얘는 x라는 숫자 자체에 정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7에다가 뿔마 1을 한다고 치면 어차피 가우스 1.7에 뿔마 1을 하시면 됩니다.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가우스 x-2의 완전 제곱은 실제로는 가우스 x 빼기 2 전체의 완전 제곱과 동일하므로 주어진 부등식은 가우스 x의 완전 제곱, 이게 마이너스 4개니까 마이너스 1개,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6이 0 미만이 되고요. 따라서 가우스 x에다가 가우스 x가 되고 마이너스 3에 플러스 2가 0 미만이므로 실제 가우스 x는 마이너스 2초가 3 미만이 됩니다. 근데 가우스 x는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를 말하니까 이 범위의 정수를 얘기하면 실제 가우스 x는 마이너스 1, 0, 1, 2까지 가능하겠죠. 정답을 쓰기 위해서는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이 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1 이상 0 미만이고요. 0은 0 이상 1 미만이고요. 1은 1 이상 2 미만이고요. 2는 2 이상 3 미만이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1 이상 3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3번이네요. 6번 문항입니다.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보이죠. AB 사이 거리가 4, 여기가 2, 여기 30도가 되도록 이 점을 CD 위에 잡았고요. BC라는 선분을 B를 기준으로 접어 올린 게 BC 프라임, 직각이겠네요. 길이 같을 거고, 그럼 BC를 X축 위에 올리고요. 그럼 여기 2,0, BA를 Y축 위에 올릴게요. 그럼 0,4, BD는 2,4가 될 거고, 그럼 여기 30도 먼저 접어 올렸으면 BC 프라임도 30도, 그리고 CC 프라임은 직선 B에 대해서 수직 이등분 될 겁니다. 이렇게 되셨죠? 그래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BC 프라임이란 직선은 X축과 이루음각이 60도예요. 따라서 직선 BC 프라임의 방정식은 Y는 루트 3X가 나오네요. 그렇다면 C 프라임 좌표는 T, 루트 3T가 되어야 되고요. 직선 B의 기울기는 각의 이루음각이 30도니까 Y는 루트 3분의 1X가 나와서 기울기는 루트 3분의 1입니다. 따라서 CC'과 B는 서로 수직이니까 CC'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루트 3이 돼야겠죠. 그러므로 T-2분의 루트 3T가 마이너스 루트 3이라면 T는 1이 쉽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C' 좌표가 1, 루트 3이 되고요. 직선 BD 방정식이 Y는 2X가 될 테니 1, 루트 3과 Y는 2X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면 루트 5분의 절대값 2 빼기 루트 3이 되고요. 유리화를 하시면 5분의 2루트 5 빼기 5분의 루트 15가 나와서 문제에서 요구한 A 값은 5분의 2고요. B의 값은 5분의 1이고요. 여기 곱하기 10을 하시게 되면 정답은 6, 즉 4번이 정답입니다. 되셨나요? 6번까지 풀이가 끝났습니다. 자, 7번 풀이 가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의 원과 직선이 접하도록 하는 모든 B의 값의 합을 구하라. 보통 일반적으로는 A하고 B 가운데 하나만 미지수로 주어지는데요. 이 문제는 지금 A, B 둘 다 미지수인 상태고 단지 A가 10 이하, B도 10 이하라는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프 한번 보시죠. 이게 원의 방정식이고 기울기가 최소한 1은 돼야겠죠. 자연수니까 1부터 10 사이의 자연수이고 B도 자연수이므로
위쪽으로 접하는 접선의 상태에서 기울기에 따라서 y 절편이 바뀌게 됩니다. 이때 만나는 2루트 b의 값들, 이게 y 절편이죠. 그래서 b의 모든 값을 한번 구해 볼게요. 원칙은 원의 중심에서 접선까지 거리가 반지름 2가 나온다는 사실을 이용할게요. 2는 루트 a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2 루트 b가 될 테고, 2 약분하시고 양변 제곱하시면 b는 a제곱 플러스 1이 나와서 a가 1일 때 b가 2가 나오고, a가 2일 때 b는 5가 나오고, a가 3일 때 b는 10이 나오네요. 그러므로 a가 4부터는 b가 10보다 커지기 때문에 모든 b의 값들의 합은 17이 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큰 어려움 없고요. 다음 문제로 가시죠. 8번 문항 가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3,3을 지나고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분명히 3,3을 지나고 1, 4분면에서 xy축에 다 접하고 있으므로 이 반지름 길이를 제가 r로 잡으면 원의 중심의 xy 좌표 모두 r이 나와야 되겠죠. 따라서 x-r의 완전 제곱 플러스 y-r의 제곱은 r 제곱이 될 테고, 주어진 원방의 x 자리에 3을 대입하고 y에 3을 대입하시면 식을 전개했을 때 r 제곱 빼기 12r 플러스 18은 0이 나옵니다. 지금 해야 될 거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개의 근 중에 하나가 앞에 나와 있는 작은 원의 중심 좌표이자 반지름 길이인 a를 의미하고요. 또 다른 근 하나는 뒤에 나와 있는 큰 원의 중심 좌표이자 반지름 길이인 b를 의미합니다. 두 원의 중심 사이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루트에 b-a 제곱이 두 개의 b 빼기 a 제곱이 될 테고, 이 상태에서 b 빼기 a의 제곱은 b 플러스 a의 제곱에다가 4ab를 의미하니까 144에다가 60, 72네요. 72를 빼게 돼서 72가 나오고, 얘는 루트 144니까 두 원의 중심 사이 거리는 12가 될 겁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역시 큰 어려움은 없죠. 다음 문제 갈게요. 9번입니다. 직사각형 ABCD에서 변 AD의 중점을 Q, BQ와 대각선 AC의 교점을 P라고 하자. 이때 AP 대 PC의 B가 M 대 N이 성립한다. M 플러스 N의 값을 구하라. 도형의 방정식 단원임으로 좌표평면 위에 올려보겠습니다. A, B, C, D. 이 상태에서 지금 AD의 중점을 하나 잡고요. 그리고 BQ 연결하시고 AC와 교점을 잡겠습니다. 이 점이 P. 이 문제 쉽게 풀리네요. 일단 문제에서 Q점이 중점이므로 AQ 거리가 1이라면 DQ는 1이 되고요. 이때 BC는 2가 나옵니다. 또한 AQP하고 CBQ는 억각이고요. QAP하고 BCP도 억각이어서 두 삼각형은 닮은 관계에 놓여 있죠. 따라서 PQA 삼각형이랑 PBC 삼각형이 닮음이어서 AP 대 PC의 B는 AQ 대 BC의 B여서 정답은 1대2, 즉 답은 1번입니다. 큰 어려움 없습니다. 다음 문제 가시죠. 10번입니다. 연립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y에 대해서 2x 빼기 y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 식의 형태를 보시면 전형적인 대칭식 꼴입니다. 우리가 대칭식 꼴을 가지고 있는 연립방정식은 합이랑 곱을 구하면 되므로 x 플러스 y를 a라고 두고요. xy의 곱을 b라고 잡는다면 처음 나온 식은 a 제곱에
마이너스 2b 플러스 a니까 플러스 a에 마이너스 2b는 4가 되고, 두 번째 나온 식에서 a 빼기 b는 1이 나옵니다. 두 번째 나온 식에서 b는 a 빼기 1이므로 첫 번째 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a 제곱 플러스 a 빼기 2a에 플러스 2니까 빼기 2는 0이 되고요. 그러므로 a 제곱에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2는 0이므로 a가 2가 되면 b는 1이 나오고요. a가 마이너스 1이 되면 b가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겠죠. 두 수의 합이고 두 수의 곱이므로 두 수를 더해서 2가 나오고 곱해서 1 나오는 x, y의 순서상은 1, 1만 가능하고요. 두 수를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되고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순서상은 마이너스 2, 1이랑 1, 마이너스 2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2x-y 값을 구해 보시면 x가 1, y가 1일 때 1이 나오고요. x가 마이너스 2, y가 1일 때는 마이너스 5가 되고요. x가 1, y가 마이너스 2일 때는 4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최대값은 4가 되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5가 돼서 두 수의 합을 구하게 되면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럼 어려움 없으시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1번 문항입니다. 11번 문항입니다. 한 변 길이가 4인 정사각형 ABCD의 변 BC 위에 한 점 1을 변 AB의 중점 M에서 선분 DE까지 거리가 2가 되로 잡습니다. 이때 B 대 EC의 B가 M 대 N이 성립합니다. M 플러스 N의 값을 구하라. 좌표 평면을 그리시고 정사각형 ABCD를 그리시고요. AB의 중점 M을 잡겠습니다. 2, 그리고 거리가 2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쯤 잡을게요. 연결, 여기가 직각 수직 거리가 되겠죠. 여기가 2, 이 점은 제가 T라고 하나 잡을게요. 문제 없죠? 이때 B 대 C의 B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되셨나요? 자, 이 문항은 지금 MT란 직선과 D란 직선이 서로 수직관계에 놓여있죠. 그래서 이 점을 제가 잡을게요. 이 점 좌표를 4,A라고 잡으면 D점 좌표는 0,4이므로 직선 DE의 방정식이 Y는 4분의 A 빼기 4X 더하기 4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직선 MT의 방정식은 좀 전에 나왔던 직선 DE하고 수직 관계에 놓여 있으므로 기울기는 4 빼기 A분의 4가 되고요. 또한 2,0을 지나니까 X 빼기 2가 나올 겁니다. 근데 직선 MT의 방정식은 안 구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지금 이 거리가 2라고 돼 있으니까 점 M에서 T까지, 즉 직선 D까지 거리가 2가 돼야 되잖아요. 이 관계식을 풀면 될 것 같습니다. 2,0이란 점에서 직선 D의 방정식을 정리해 보시면 A 빼기 4의 X 빼기 4Y 더하기 16은 0이기 때문에 제가 직선 D를 잘못 구한 건 아니죠? 네네네, 맞습니다. 요 사이 거리를 구하시면 거리 2는 근호의 A 빼기 4의 완전 제곱에 마이너스 4의 제곱분의 절대값 2A 빼기 8에다가 더하기 16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관계식을 양변을 제곱할게요. 2로 약분하겠습니다. 약분하면 절대값 안이 A 더하기 8에서 A 더하기 4가 되겠죠. 따라서 A 제곱에 마이너스 8A 4, 4, 16 더하기 32는 A 제곱에 플러스 8A
4, 4, 16이 나와서 16a가 16이 나오니까 a는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점 좌표가 4,1이 나올 테고 문제에서 b 대 c의 b는 1대 3이 되겠네요. 그럼 1대 3이면 정답은 두 수의 합이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11번 풀이었고요. 다음은 우리는 12번으로 가시죠. 원에 두 점 PQ가 있다. 다음 그림과 같이 현 PQ를 접는 선으로 하여 원의 작은 부분을 접었을 때, 이 PQ라는 현과 PQ라는 호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 길이가 2인 원을 접은 거예요. 따라서 이 PQ를 호로 가지는 하나의 원을 그려보면 이 원의 방정식도 역시 반지름 길이는 2가 돼야 되고요. 또한 1,0에서 접하고 있으므로 이 원의 중심의 x 좌표는 1이고 x축에 접하니까 반지름 길이인 2가 y 좌표가 되겠죠. 따라서 밑에 나와 있는 원의 방정식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가 되고 위에 나와 있는 원의 방정식은 x-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은 4가 돼서 이 두 원을 변변 빼게 되면 2x-1 플러스 4y 마이너스 4가 0이므로 2x 더하기 4y 빼기 5는 0이 나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한 이 식이 뭘 의미하냐면 두 원의 공통연인 직선 PQ의 방정식을 제가 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름이 선분 PQ인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이므로 일단 현 PQ의 길이를 구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중심이 원점인 원이 하나 있고 현 PQ가 지나니까 원의 중심인 0,0에서 이 반지름 길이는 2가 될 테고 수직거리 제가 구할게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쓰시면 2는 4, 4, 4, 16, 절대값 5, 분모가 2루트 5니까 2분의 루트 5가 나옵니다. 여기가 2분의 루트 5가 될 테고 따라서 요만큼 길이가 지금 이 두 점을 지름의 끝점으로 가지는 새로운 원이니까 여기가 원의 중심이고요. 이 길이는 각각 같기 때문에 반지름 R이 됩니다. 따라서 반지름 R의 제곱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4 빼기 4분의 5가 나올 테고 따라서 4분의 11이 되겠죠. 일단 반지름 길이의 제곱은 제가 구했고요. 중심 좌표는 원 두 개가 있고 같은 크기의 원입니다. 여기 공통연이 있고 이 공통연의 중점이 원의 중심이죠. 이 중심은 원 두 개의 중심을 연결하는 직선을 통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1,2하고 0,0이겠죠. 0,0과 1,2를 지나는 y는 2x라는 직선과 그리고 저희들이 좀 전에 구했던 직선 PQ의 방정식을 연립하시면 원의 중심 좌표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y자리에 2x를 제가 대입할게요. 대입하시면 이분이 2x 더하기 8x니까 10x고 즉 중심의 x 좌표는 2분의 1이 나오고 y 좌표는 1이 나오겠네요. 되셨나요? 따라 정답은 2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4분의 11이어서 4분의 2 더하기 4 더하기 11이 나오니까 정답은 4분의 17이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2번 문제 풀이었고요. 13번 문항 가겠습니다. 절대값의 해하고 2차 분위식 해가 서로 같을 때 두 질소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범위 나눌게요.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5가 작으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15 이하, x는 마이너스 3분의 14 이상.
이 범위랑 이 범위에 공통 범위가 없으니까 해가 없는 경우고,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5 이상 3 미만이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6 플러스 x 플러스 5가 15 이하이니까 x가 마이너스 4 이상이고 범위를 만족함으로 3 미만. 범위 하나 나왔습니다. 세 번째, 3 이상인 경우에 x가 3x 마이너스 1이 15 이하가 나와서 x가 3분의 16 이하고 이때는 3 이상이겠죠. 따라서 해가 두 가지 경우가 나왔고요. 이 두 가지 경우를 모두 만족하므로 절대값이 붙어있는 부등식의 해는 마이너스 4 이상 3분의 16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럼 이 범위가 2차 부등식의 해하고 같다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0 이상인 범위를 구하는 문제이므로 그래프가 위로 볼록하고요. A가 음수가 된다는 소리고, 왼쪽에 나온 근이 마이너스 4, 우측에 나온 근이 3분의 16이면 되겠네요. 근계수를 쓸게요. 마이너스 A분의 4가 두 근의 합이고, 두 근 더하시면 3분의 4가 나와서 A는 마이너스 3이 쉽게 나오고요. 두 근의 곱을 구하시면 마이너스 3분의 64고요. 이게 A가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B여서 B는 플러스 64가 나옵니다. A가 마이너스 3이고 B가 64니까 실수 두 실수의 합은 61. 정답은 5번입니다. 되셨죠? 14번 가겠습니다. 부등식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절대 부등식 관련한 문제고요. 항상 성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a 플러스 b의 최대값. 일단은 왼쪽에 나와 있는 부등식하고요. 그다음 오른쪽에 나온 부등식하고 두 가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좌측에 나온 부등식은 1차 부등식 꼴이긴 한데 a 빼기 2의 x 더하기 b가 항상 0 이상이 되려면 a가 2가 아니면 기본적인 직선의 방정식 꼴이잖아요. 그러면 x축이 있을 때 뭐 기울기가 양수든 음수든 항상 x축보다 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a는 무조건 2가 되어야 되고 b라는 상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풀었고요. 두 번째, 우측에 나온 부등식은 a 자리에 2를 대입하고 b는 0 이상이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이항시킬게요. 그러면 x제곱에 마이너스 8x에 플러스 21 빼기 b가 항상 0 이상이므로 그래프는 x축에 대해서 떠 있으면 될 거고, 이때 판별식을 구하게 된다면 반의 제곱 마이너스 8이니까 얘가 0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즉 b는 5 이하가 나오겠네요. 따라서 b는 0 이상 5 이하가 될 테고 a 플러스 b는 a가 좀 전에 2가 나온 상태니까 따라서 a 플러스 b는 7 이하 2 이상. 최대값은 7, 최소값은 2. 따라서 라지 m과 스몰 m의 합은 9. 정답은 5번이 됩니다. 되셨죠? 일단 15번 가겠습니다. 세 개의 실수 ABC에 대해서 x 4제곱 플러스 ax 세제곱 빼기 5x 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는 0이 두 개의 실근가. 그럼 얘를 제가 인수분해 했을 때 x 빼기 알파 제곱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소리고, 두 개의 허근을 갖는다. 허근의 꼴이 하나가 베타고 하나가 베타 제곱이에요. 근데 개수 자체가 실수 개수이므로 이 두 개의 허근은 무조건 켈레근 관계에 놓여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베타 제곱이 바베타랑 같아야 되는데 여기서 베타를 p 플러스 qi 꼴로 잡는다면 베타 제곱은 p의 제곱 빼기 q의 제곱 플러스 2pqi 꼴이 되고요. 그 다음 바베타는 p 마이너스 qi 꼴이 돼서 좌우변 개수를 비교하시면 2pq가 마이너스 q인데
분명히 허근이라고 되어 있으니 Q가 0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Q를 약분하시면 P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쉽게 나오고요. 이 P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이 식에 대입하게 되면 4분의 1 마이너스 Q제곱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서 Q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두 개의 허근의 꼴이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i 꼴이 되어야 되고요. 이걸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은 x는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i라고 두시고 2를 곱하고 1을 이항시킨 다음에 양변을 제곱하시면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은 0임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4차식은 x제곱 빼기 알파제곱과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꼴로 인수분해가 돼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그럼 이제 1단계가 끝났고요. 2단계는 자, 다시 써볼게요. 이게 주어진 4차 방정식이고 이 4차 방정식이 x제곱 빼기 알파제곱에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과 같으므로 제가 개수 비교해서 이게 2차항계수 나와있죠. 알파를 구하겠습니다. x 4제곱 x 세제곱 1 마이너스 알파 제곱에 x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x 마이너스 알파 제곱.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5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1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5니까 알파 제곱은 6이 돼야 되고요. 따라서 여기 b는 마이너스 6이 될 테고 c도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a는 1이 될 거여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개수의 총합을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11, 정답은 2번이 나오게 됩니다. 되셨죠? 문제 핵키 포인트는 두 개의 허근 베타하고 베타 제곱이란 관계를 잘 이용하셔야 됩니다. 15번까지 풀이가 끝났습니다. 16번 문항 풀이 같습니다.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OAB의 넓이를 직선의 이등분할 때 상수 A 값을 구하라. 좌표면 그릴게요. 원점 A점, 여기가 B점, 5,3 8,0 직선 OB의 기울기가 5분의 3이니까 지금 이 B점을 지나는 경우에는 B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은 y는 x 더하기 x 빼기 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날 때 x 더하기 a가 지난다 가정하면 x축과 만나는 점이 2가 나오므로 넓이를 절대 이등분 할 수가 없죠. 꼭지점 B를 지나는 경우에 이등분이 되려면 4,0을 지나야 됩니다. 따라서 직선이 이런 식으로 지나갈 것 같아요.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빨간색 삼각형 넓이가 전체 삼각형 넓이의 반이면 되고요. 전체 삼각형 면적이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3이니까 12가 될 테고 이 넓이가 6이 나오면 되겠죠. 그럼 이 점 좌표가 y는 x 더하기 a니까 x 절편은 마이너스 a가 되고요. 이 만나는 교점 보이시죠? 교점의 y 좌표만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직선 AB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8이 될 거니까 이 직선과 y는 x 더하기 a를 연립하겠습니다. 두 개를 더해보시면 2y가 a 플러스 8이어서 교점의 y 좌표는 2분의 a 플러스 8이 나옵니다. 문제 없으시죠? 따라서 삼각형 넓이 6은 2분의 1 곱하기 가로가 8 더하기 a가 되고요. 높이가 2분의 역시 8 더하기 a가 나와서 a 더하기 8의 완전 제곱은
46, 24가 나옵니다. 따라서 a 플러스 8은 풀마의 2루트 6이 나오고요. 마이너스 a가 8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8보다는 커야 돼요.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8 플러스 2루트 6이 되겠네요. 그러므로 p 더하기 q의 합은 마이너스 8과 플러스 2의 합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16번 풀이였습니다. 17번 풀이 가겠습니다.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내부의 한 점 P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세 삼각형 PAB, PBC, PC의 넓이의 B는 3대 4대 5다. P의 좌표를 A, B라고 할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좌표 평면에다가 B점, C점, X축, Y축, 그리고 A점. 내부에 한 점 P가 있고요. 삼각형 PAB, PBC, PC의 꼴이 나왔죠. 여기가 지금 1,6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4,0이어서 P에서 AB에 내린 수선의 발, P에서 BC에 내린 수선의 발, P에서 C에 내린 수선의 발, 얘를 각각을 H1, H2, H3으로 잡을게요.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AB 사이 거리가 25에 30 루트 61 곱하기 H1 대 2분의 1 곱하기 4,0이죠. 8 곱하기 H2 B 2분의 1 곱하기 CA 사이 거리가 9 더하기 36 3루트 5네요. 3루트 5 곱하기 H3의 B가 3대 4대 5가 될 테고 2분의 답변하겠습니다. 따라서 H1, H2, H3를 구해보시면 H1은 루트 61분의 3t라고 둘게요. H2는 8분의 4k 4t, H3는 3루트 5분의 5t가 됩니다. 3분의 루트 5t네요. 얘는 2분의 t겠죠. 그런 다음에 H1, H2, H3를 지금 P점 좌표가 A, B라고 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직접 직선 AB, 직선 BC, 직선 AC의 방정식까지 이루는 거리를 한번 구해볼게요. 직선 AB의 방정식이 Y는 기울기가 5분의 6 더하기 4, 그래서 양변에 5를 곱해서 정리를 하시면 6x-5y에 플러스 24는 0이 나옵니다. 문제 없으시죠? 넓이 비 구하는 과정은 제가 좀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직선 제가 하나를 구했고요. 두 번째, 직선 BC는 X축가 놔두고 직선 CA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네요. 마이너스 2x 더하기 8, 따라서 2x 플러스 y 빼기 8은 0이 나옵니다. 그래서 A, B에서 거리를 구하겠습니다. 직선 AB까지 거리는 루트 61분의 절대값 6a 빼기 5b 플러스 24가 되고요. 이게 문제에서 루트 61분의 3t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P의 Y 좌표인 점 B가 보시면 P점의 Y 좌표가 삼각형 PBC에서 높이가 돼야 되니까 B는 2분의 T가 되고요. 마지막 직선 CA까지 거리는 루트 5분의 절대값
2a 플러스 b 빼기 8이 되는데 얘들이 3분의 루트 5t가 돼야 됩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식을 가지고 푸시면 되는데 문제는 절대값 기호를 없애야 돼요. 보시면 a, b라는 점이 직선 ab나 직선 ac보다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직선 ab의 방정식이 y는 5분의 6에 x 더하기 4가 나왔으니까 b가 5분의 6a 더하기 4보다는 작아야 되고요. 같은 맥락으로 직선 CA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이 나왔으니까 b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8이 나와야 되므로 여기는 항상 플러스고 여기 항상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이걸 이용하시면 쉽게 풀릴 것 같습니다. 일단 루트 60을 약분하시고요. 처음에 나온 식에서 절대값 기호를 없애면 6a 마이너스 5b에 플러스 24가 3t라고 쓰시면 되고, 두 번째에서 b는 2분의 t라고 쓰시면 되고요. 세 번째에서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 플러스 8은 3분의 5t라고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b 자리에 2분의 t를 위아래 대입하겠습니다. 대입하시면 위에서는 6a 마이너스 2분의 5t 플러스 24는 3t가 되고요. 따라서 이 상태에서 a 값을 구하시면 2분의 11, 12분의 11t 마이너스 4가 나오죠. 예를 1번식. 두 번째 식에 대입했을 때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분의 t 플러스 8이 3분의 5t여서 2a가 마이너스 2분의 t 마이너스 3분의 5t 플러스 8이 나오므로 a는 12분의 마이너스겠네요. 13t 플러스 4가 나옵니다. 얘를 2번식으로 잡을게요. 그래서 1번과 2번식은 서로 동일하니까 계산이 다소 복잡하지만 12분의 11t 빼기 4는 마이너스 12분의 13t 플러스 4이고 이항시키시면 2t는 8이 나와서 t는 4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P점 좌표인 A, B는 일단 B는 T자리에 4 대입하면 2가 될 테고 A는 뭐 어디 대입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여기 4 대입하시면 3분의 11 빼기 4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오겠네요. 따라서 P점 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1, 2가 되고요. 마이너스 3분의 1, 2가 된다면 준식은 A 플러스 B의 값은 3분의 5가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17번 문항까지 풀이 끝났습니다. 18번 문항 풀이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0을 지나는 직선 L이 원과 만나는 점을 두 점을 B시, 반지름 길이가 4인 원과 만나는 두 점을 D라고 할 때 D가 3개의 BC이다. 직선 L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할 때 M 제곱의 값을 구하라. 주어진 조건에 맞게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Y축, X축. 일단 반지름 2짜리 원을 하나 그리시고요. 바깥쪽에 반지름 4짜리 원도 하나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이너스 3,0이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4여서 A점 이쯤에 있겠죠. 그래서 A점 지나는 직선이 원하고 각각 두 점에서 만나야 되므로 직선을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원과 만나는 두 점이 B, 그리고 C, 큰 원과 만나는 두 점이 D, 또 다른 한 점이 E라고 되어 있고,
지금 D라는 선분의 길이가 BC라는 선분의 길이의 3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금 직선 M의 기울기가 M이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Y는 mx 더하기 3m으로 잡고요. 여기 x절편 주어져 있죠. 원점에서 거리를 구해 보신다면 어차피 직선 BC까지 거리나 직선 DE까지 거리는 같은 직선이어서 수선 길이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게 되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3m이 나오고요. 이 거리가 그림에서 h를 의미하죠. 따라서 작은 원의 반지름은 2가 나오고 큰 원의 반지름은 4가 나오므로 지금 원의 중심에서 현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이 현을 수직 이등분하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의를 써서 일단 BC의 길이는 루트에 4 마이너스 h제곱 m제곱 플러스 1분의 9m제곱이 나오고요. 이게 지금 BC 길이가 되려면 2배가 돼야 되고 이 BC의 3배니까 3배를 한 개 등호 여기서 자 피타고라스 쓰겠습니다. 그러면 루트에 16 빼기 m제곱 플러스 1분의 역시 9m제곱이 될 거고요. 얘를 2배 하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왼쪽에 나온 요만큼이 성분 BC의 길이고요. 요만큼이 D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이 약분하시고 양변을 제곱하겠습니다. 94 36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1분의 81 m제곱은 16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1분의 9m제곱이 나오고요. m제곱 플러스 1분의 72m제곱은 20이 나와서 결론적으로 52m제곱은 20이 나오고 m제곱은 52분의 20이므로 4로 약분하시면 13분의 5가 나오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우리가 원에서 현의 길이를 구할 때 피타고라스 정의를 많이 이용하니까 그 부분만 좀 유념하시면 딱히 어려울 건 별로 없는 문항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19번입니다. 3차 방정식의 중근과 다른 한 실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A 개수를 P,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A 개수를 Q라고 할 때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고요. 일단 이 3차식을 제가 인수분해를 하겠습니다. X자리에 A를 대입해보면 A 세제곱 빼기 4A 제곱에 마이너스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플러스 A 제곱이어서 0이 나오죠. 따라서 주어진 3차식을 인수분해 하시면 X 빼기 A라는 인수가 나온 상태에서 조립제법을 이용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A는 0이라고 인수분해를 할 수 있고요. 일단 제가 P부터 구하겠습니다. 중근과 다른 한 실근이니까 제가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눌게요. 첫 번째는 뒤에 나와 있는 식이 중근을 가지는 경우, 즉 뒤에 나온 2차식의 판별식 구해보면 4분의 D라고 쓰겠습니다. 4 더하기 A가 0일 때, 즉 A가 마이너스 4가 된다면 주어진 식 자체가 X 더하기 4 그리고 X 빼기 2의 제곱이 나와서 조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뒤에 나온 2차식이 중근을 가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에 나와 있는 인수가 X 빼기 A가 보이니까 뒤에 나온 2차식 두 근 중에 하나가 A란 근을 가지고 있다면 X 빼기 A가 나오고 뒤에서도 X 빼기 A가 나와서 중근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뒤에 나온 2차식이 A란 근을 가진다면 A 제곱 빼기 5A가 0이므로
이때는 a가 0 또는 5가 나오게 되고요. 만약 a가 0이라면 주어진 식은 x에다가 x제곱 빼기 4x니까 x제곱에 x 빼기 4가 나와서 중근과 다른 한 실근을 가지게 되고요. a가 5라면 x 빼기 5가 되고요. 뒤에는 x제곱 빼기 4x 빼기 5니까 x 빼기 5의 제곱에 x 플러스 1은 0이 나와서 역시 중근과 다른 한 실근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p의 개수는 정수 a 개수가 p라고 되어 있으니 p의 값은 마이너스 4, 0, 5가 나와서 3이 나오네요. p를 구한 상태고요. 다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앞에서 나왔던 1번, 2번 케이스는 성립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뒤에 나온 1번식 별표식 보이실 거예요. 이 별표라는 2차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즉 판별식이 4 더하기 a인데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4보다 크고, 그리고 a가 5보다 작다고 되어 있으니 5보다 작은 범위에서 정수 a를 구하면 되지만 x 빼기 a라는 인수가 뒤에서 나오면 안 되잖아요. 좀 전에 우리가 p를 구할 때 a가 0, 5가 나왔었죠. 그럼 a가 0, 5인 경우는 뒤에 나온 2차식의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지는 경우이지만 x 빼기 a라는 인수를 가지게 되므로 중근을 가지는 경우였습니다. 따라서 이 범위에서 0하고 5를 제외해야 됩니다. 쓸게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제외하시고 1, 2, 3, 4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따라서 q는 7이 나오네요. 그러므로 p 더하기 q의 합은 10이 나와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19번 문항풀이였습니다. 20번 문항풀이 하겠습니다. 3자 방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이대로 고른 것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총 보기엔 4개 있고요. 자, x 세제곱 플러스 1을 인수분해 하겠습니다. x 플러스 1,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은 0. 따라서 오메가란 근은 뒤에 나온 2차식의 근이 되고요.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고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근이 오메가이면 개수가 실개수이므로 켤레 근인 바 오메가를 근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두 근의 합은 1이 나오고 두 근의 곱도 1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문제 없으시죠? 그 다음에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은 0에서 오메가 3승은 마이너스 1이 나온 상태고 오메가 곱하기 바 오메가도 1이 나온 상태니까 이 두 식을 좀 유심히 보시면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곱하기 바 오메가는 1이어서 오메가 제곱이 마이너스 바 오메가하고 동일합니다. 이 정도 사는 제시도 좀 필요하고요. 기억 보기부터 가보시죠. 그럼 기억에 나온 보기를 보시면 바로 분수꼴이 2개 나왔는데 바로 통분해서 풀게 되면 식이 좀 복잡합니다. 따라 제가 차수율 좀 낮춰볼게요.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니까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마이너스 1이고요. 같은 원리로 바 오메가의 제곱도 바 오메가 마이너스 1이어서 분모에 나와 있는 오메가 제곱 플러스 2 오메가 마이너스 2를 오메가 제곱 플러스 2 오메가 마이너스 2는 오메가 제곱 자리에다가 오메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셔서 3 오메가 마이너스 3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에 나온 보기는 3에다가 오메가 마이너스 1분의 1 플러스 3에다가 바 오메가 마이너스 1분의 1로 표현할 수 있고요. 이 식을 제가 통분을 하게 되면 3분의 1 뺄게요. 오메가 곱하기 바 오메가의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바 오메가의 플러스 1 분의 오메가 플러스 바 오메가의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문제 없으시죠? 따라서 3분의 1에 좀 전에 오메가 곱하기 바 오메가 1이었으니까 1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분모, 그 다음 1 마이너스 2가 분자. 따라서 가로 안은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오겠네요. 그러므로 기억 보기는 참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 니은 보기 가겠습니다. 오메가의 세제곱 플러스 바 오메가의 세제곱은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바 오메가의 제곱이다. 자, 일단은 니은 보기에서 중요한 건 오메가 세제곱이든 바 오메가의 세제곱이든 이 식에서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따라서 좌변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제가 우변을 정리해 볼게요. 우변은 오메가 제곱은 그대로 두시고, 좀 전에 바 오메가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된다고 했죠. 따라서 바 오메가의 제곱은 플러스 오메가의 4승이 되고요. 오메가 4승은 오메가 3승의 마이너스 1이므로 마이너스 오메가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고,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니까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는 마이너스 1이 나와서 좌변은 마이너스 2, 우변은 마이너스 1이니까 니은 보기는 틀렸습니다. 되셨죠? 디귿 보기 가겠습니다. 가로 안에 있는 부분이 좀 다소 식이 복잡한데 저 부분을 일단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 문제에서 바 오메가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과 같다고 얘기를 했고요. 따라서 처음에 나와 있는 오메가 마이너스 1분의 바 오메가란 부분은 오메가 마이너스 1은 그대로 두시고 바 오메가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으로 바꿔치기 하시면, 우리가 이 문제는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므로 분모에 나와 있는 오메가 마이너스 1이 오메가 제곱이 되고요. 약분하시면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두 번째 나온 식은 분자에 나와 있는 오메가 제곱은 그대로 두시고 분모에 나와 있는 바 오메가의 제곱은 오메가 4제곱 플러스 1로 표현할 수 있고요. 따라서 오메가 제곱 그대로 두시고 오메가 3승이 마이너스 1이니까 오메가 4승은 마이너스 오메가의 플러스 1로 표현이 가능하고, 그럼 역시 분모는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므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제곱은 역시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따라서 가로 안에 나와 있는 부분이 마이너스 1의 두 개 합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마이너스 2의 n 제곱이 0초가 1000 미만이 되려면 일단 음수가 나오면 안 되겠죠. 따라서 n은 짝수인 자연수 중에서 2의 10승이 1024가 되니까 2, 4, 6, 8 총 4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2, 4, 6, 8의 합을 구한다고 하면 문제에서는 14에 18에 20이 나오겠죠. 따라서 디귿 보기도 틀렸습니다. 현재 기억 1개 맞았습니다. 마지막 리을 보기 보겠습니다. GN이 또 다소 복잡한 식이 나와 있는데 식을 좀 간단히 만들어 볼게요. 처음에 나온 가로에 오메가 마이너스 1이 나와 있죠. 오메가 마이너스 1은 오메가 제곱이어서 저 식은 오메가 8제곱의 n승이 되고요. 두 번째 나와 있는 식은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이 나왔습니다.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은 이항시키면 그냥 오메가여서 오메가의 2n 제곱이 되고요. 세 번째 나온 식은 오메가 제곱에 마이너스 오메가가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마이너스 1에 2n승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메가 8제곱은 오메가 3승이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의 6승이 플러스 1이므로 오메가 제곱이 돼서 역시 오메가의 2n제곱 플러스 오메가의 2n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2n제곱은 마이너스 1의 짝수번 곱한 거니까 플러스 1이겠죠. 플러스 2가 됩니다. 따라서 오메가 2n제곱이 두 개 붙어 있고 플러스 2가 나오는 꼴이고요.
지금 문제에서는 G1부터 G100일까지 합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2를 101번 더해야 되니까 202는 나와야 되고요. 우리가 따로 계산해야 될 부분은 앞부분인데, 일단 2배에다가 똑같은 방향 2개니까 2배에다가 n이 1일 때가 오메가 제곱, n이 2일 때가 오메가 4제곱, 오메가 4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그냥 n이 3일 때가 오메가 6제곱, 오메가 6제곱 플러스 1. 지금 이게 G1에서 n이 1일 때고 2일 때고 3일 때입니다. 그러면 n이 1, 2, 3을 대입해서 더하게 됐을 때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플러스 1이 나오게 되고, 이건 분명히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한 거니까 0이 나오겠죠. 그리고 좀 더 써볼게요. 오메가 4승은 n이 4일 때는 오메가 8제곱, 오메가 8제곱은 오메가 제곱, n이 5일 때는 오메가 10제곱, 오메가 10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n이 6일 때는 오메가 12제곱, 오메가 12제곱도 플러스 1. 역시 더한 합은 0이 나옵니다. 따라서 3개씩 끊어서 합은 0이 되니까 G1부터 G의 99까지 합을 구했을 때 뒤에 있는 상수 부분인 2를 제외하고 앞부분의 합은 0이 되겠죠. 따라서 남아있는 부분은 G100이랑 G101만 남게 되고요. G100은 오메가 제곱이고 G101은 마이너스 오메가여서 이 전체의 2배가 됩니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는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결론은 2가 101번 나와서 202가 되고요. 앞에 나와 있는 허수 부분 오메가에 따른 합을 구한 부분은 전체 합이 마이너스 2가 될 거여서 그러므로 정답은 200이 되겠네요. 따라서 리을 보기도 틀렸습니다. 그러므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4개의 보기 중에서 기억만 참이 되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20번 풀이가 끝났고요. 지금까지 2023학년도 1학년 1학기 하성고 수학상 기말고사 풀이였습니다. 우리 다음에 다른 학교 기출로 또다시 만나보죠. 이상입니다.